트럼프는 이란에서 잔혹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란 정권이 88일 동안 자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려 한 끝에 결국 국제 인터넷 접속을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압박과 경제 위기, 그리고 공개된 협상 속에서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마수드 페사치킨의 네트워크 재연결 명령은 테헤란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후퇴를 보여줍니다. 독재 정권은 시위를 숨기고 소규모 사업을 억압하며 정보를 통제하고 수백만 이란인을 디지털 고립 상태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트럼프가 약한 합의를 추구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 그리고 정권의 내부 통제를 완화하지 않은 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인터넷은 제한적이고 검열과 불안정 속에 복구되며 그 조치로 이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이란 권력 내부의 정치적 문제입니다. 혁명 수비대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 않고 정부는 사회적 붕괴와 거리에서의 추가 압력을 피하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얻어낸 것은 무엇일까요? 왜 테헤란이 양보했을까요? 어떻게 인터넷이 정권 패배의 뚜렷한 증거가 되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명령은 최고위층에서 나왔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트럼프가 만든 환경에 있습니다. 봉쇄는 내부 시위가 한창이던 1월 8일에 시작됐고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연루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이 통제된 네트워크에 갇혀 정상적인 세계와의 소통이 끊겼고 소상공인, 디지털 노동자, 가족, 반대파들은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 점차 복구되면서 정권이 내부적으로 숨통을 틔우고 외부와 협상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통제 수단 중 하나를 완화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연결이 복구됐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들은 여전히 차단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VPN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접속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변화는 큽니다. 독재 정권이 몇 주간 보안상 인터넷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압력이 거세지자 이란 정부 스스로가 사실상 고립을 유지하면 경제 붕괴와 사회적 피로가 심화된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인터넷이 다시 연결된 것은 정권이 내부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트럼프가 계산을 바꾸는 변수로 등장합니다. 미국 행정부는 지역 중재자들과의 대화를 유지했지만 군사적 압박을 놓지 않았습니다. 5월 25일 미군 중구사령부는 걸프만의 민감한 지역 근처인 이란 남부에서 미사일 발사 장소와 기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보고했습니다. 워싱턴은 이 행동을 미군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불렀습니다. 테헤란은 항의하며 보복을 위협했지만 협상 테이블에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은 궁지에 몰린 상황을 보여줍니다. 정권은 공개적으로 항의하면서도 뒤에서는 협상을 계속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아야톨라들에게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항구에서의 압박, 석유 수출의 어려움, 줄서기, 그리고 내부적인 피로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대부분 복구되어 약 88%가 다시 연결되었고 페제슈킨의 지시에 따라 몇 달간의 차단 끝에 네트워크가 재가동되었습니다. 이는 정권이 양보를 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권력입니다. 인터넷을 통제하는 자가 거리를 통제하고 서사를 통제하며 두려움까지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 통제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테헤란 내부에서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페제슈킨은 완화책을 내세우려 하지만 혁명 수비대는 항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이 분열은 같은 정권 내 두 세력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한쪽은 이란이 숨막히는 상황에 처해 있어 협상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는 반면 더 강경한 지휘관들은 위협을 생존의 도구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정상적인 정부와 상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명령에 서명할 수는 있지만 무장 세력들이 패배로 보일 수 있는 어떤 후퇴도 방해하려 드는 분열된 구조와 상대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금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협상을 통한 것으로 중재자들과 지역 국가들이 가능한 합의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만약 이란이 휴전 협정을 공격 준비, 경로 차단 또는 핵 프로그램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외교관들만 협상 테이블에 앉힌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군사적 압박, 경제적 압박, 그리고 공개적 폭로까지 가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강한 척하며 협상을 원했지만 인터넷 재연결은 결국 그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던 것을 양보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터넷 재연결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논의와 더 넓은 합의 가능성에 대한 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 지역 상업 항행 정상화 초안을 언급했고, 미국은 실질적 보장 시 해군 압박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이 오간다는 사실만으로도 테헤란이 더 이상 저항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테헤란은 이제 조건, 기한, 검증, 그리고 정치적 생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반응 역시 전 세계가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음을 보여줍니다. 회담 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는 상승했고, 석유는 여전히 위협, 공격, 그리고 각종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에게 직접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이란이 주도권을 주지 못하도록 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실질적인 결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복구되고 협상가들이 움직이며 이란 측에서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힘의 서사가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이 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역 내 영향력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연관된 시설에 대한 작전을 확대하고 가자 지구의 무장단체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테헤란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은 국경 밖에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위에서 압박하고 이스라엘이 현장에서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저항을 승리로 포장할 여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면서 정권 자체에도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면서 다양한 보고, 이미지, 고발, 요구가 확산됩니다. 몇 달간 고립됐던 이란 국민들은 이제 다시 세계에 인터넷 차단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는 아야톨라들의 정치적 비용을 높이는 일입니다. 페제시킨에게 이것은 위기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혁명 수비대에게는 정보 통제권을 잃을 위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복구는 단순한 서비스 재개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침묵의 벽에 생긴 균열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테헤란에 달려 있습니다. 이란 지휘관들이 재연결을 막으려 하거나 위협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공격을 준비한다면 백악관은 여전히 군사적 옵션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은 세계가 자국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 들을지, 그리고 이란이 언제 협상하고 언제 위협할지를 스스로 결정하길 원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압박 속에서 해야 합니다. 인터넷이 다시 연결되고 정권이 분열되어 있으며 워싱턴이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입니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해보세요.